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 2018-2-34480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1.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 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고발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 고발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 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 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여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진정한 경우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판결 요지 2.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고소, 고발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3.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판결 요지 3.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 2018-2-51201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판시사항 1. 초중등 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 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초중등 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2.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된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의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내용, 장소와 근로 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판시사항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정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 2019-2 34630 판결 사건명 손실보상금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결 신청, 지연 가산금의 성격 및 토지 소유자 등이 적법하게 재결 신청 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기간 지연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결 신청 지연 가산금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 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적법하게 재결 신청 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2.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 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수취 거부 시,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수취 거부를 한 상대방. 판결 요지 2.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 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는 발송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우편물의 발송 전에 발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우편물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 관계나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발송인에 의한 우편물의 발송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수취 거부를 한 상대방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 2019-2 63485 판결 사건명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판결 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 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 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 신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2. 한 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 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적극 및
한 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 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한 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당 토지 중 매매 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분할된 특정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달리 한 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 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공유 등기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3. 갑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갑이 을로부터 위 토지 중 경계를 침범한 약 33제곱미터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40여 년이 지나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구청장이 갑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법령상 위 토지 중 경계침범 부분의 분할이 제한되므로 갑이 장기간 위 경계침범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갑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토지 이하 을 소유 토지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 토지 중 경계를 침범한 약 33제곱미터 이하 대상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40여 년이 지나 을 소유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구청장이 갑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갑이 매매 계약에 따라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 소유 토지 중 대상 토지 부분을 분할하여야 하는데 건축법령에 의하여 을 소유 토지 중 약 33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대상 토지의 분할이 제한되고 있는 이상 갑으로서는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갑에게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령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갑이 경계침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경위에 비추어 건축법령에 따른 법령상 장애 자체를 갑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으므로 갑이 장기간 을 소유 토지 중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